KF-X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드디어 시체를 드러냅니다. 2021년 4월 9일경에 CJ1호기가 출고 예정인데요. 지난해 9월 3일 한국형 전투기 KF-X의 첫 번째 실물 기체인 CJ1호기가 최종 조립을 시작해서 올 4월 9일 첫 출고를 합니다. KF-X 프로젝트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연구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들어갔으며 전투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와 그 외의 많은 부분이 국산화됩니다. 많은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KF-X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인데요. 미국의 슈퍼호넷과 체급이 비슷한 전투기입니다. KF-X 전투기는 2026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하고 개발 완료된 KF-X 전투기는 공대지 무장 능력을 갖춰 공중전과 지상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될 전망입니다. 4월에 첫 선을 보이는 KF-X CJ1호기는 지상 테스트 및 초도 비행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첫 시제기 대수는 먼저 3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나머지 5대를 추가로 생산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KF-X 전투기의 비행 능력을 확인하려면 2022년 7월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KF-X 시제기들은 전투기 시스템에 대한 각종 실험 및 데이터 축적을 위한 지상 테스트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 대의 시제기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꺼번에 하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 하중 실험과 내구성 시험을 위한 기체 피로도 실험 등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실험을 동시에 실험시켜 개발 기간과 테스트 기간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KF-X 전투기는 구형 F5 전투기와 F4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입니다. KF-X 전투기 첫 버전은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업그레이드 버전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 가능하도록 기체가 크고 내부 무장창을 염두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F-X 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언 미사일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MBDA와 카이는 미티언 미사일을 KF-X 전투기에 장착하는 통합 시스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의 4월 시제기가 나온다면 그동안 설계도면으로만 존재하던 전투기가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 수출 시장 개발과 노력이 더한다면 대당 가격이 800억 원이 조금 넘는 가격 또한 생산 대수가 많이 지면 단가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4월에 나올 KF-X CJ1호 전투기가 기대됩니다. 2. KF-X 시제기 출고 임박 결사 반대했던 그때 그 사람들.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의 출고식이 임박한 가운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공군이 장기간 운영해온 낡은 전투기를 대체하는 새 전투기를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095억 원이 투입된다. 초도 비행 시점은 내년 7월, 개발 종료 시점은 2026년으로 제시됐다. CJ1호기가 출고되기까지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수년간 비판에 직면해왔다.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방 관련 연구기관까지 나서서 불가론을 펴며 이 사업을 공격했다. 2015년 10월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요청한 이듬해 예산 670억 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놨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10월 3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등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요지부동으로 대통령까지 속여가면서 이렇느냐며 국회에서도 11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발언했다.
유 의원은 2013년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당시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완전히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개발 이후 양산과 보수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직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고정두원 국방위원장도 당시 회의에서 미국도 10년 걸리고 프랑스도 15년 걸리고 유로파이터도 10년 이상씩 걸리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몇 년에 뚝딱 다 한다는 얘기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개인적으로 감히 예상해보면 2025년 껍데기에 구매해 끝나거나 자주 기술로는 2030년에야 시제기가 나오고 전력화는 2040년에나 가능한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현 대통령도 당시 두 의원 의견에 동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당시 국방위 회의에서 지금 KF-X 사업 어쨌든 한마디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냐. 계획을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다시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저는 존경하는 정두원 위원장님이나 유승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전제가 지금 무너졌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이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개별 기술들은 개발된다 해도 그것을 기체하고 통합하는 통합체계의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은 더 소요되지는 않을지, 예산도 더 들지 않을지, 여차하면 외국에서 그 기술들을 또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본 전제가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그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야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따졌다. 기획재 정부 역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회의적이었다. 기재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시작되는 2016년도 국방부의 예산 요청액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6월 초 국방부가 KF-X 사업을 위한 예산안을 1618억 원으로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때 670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기재부는 예산 삭감 이후로 방사청이 인도네시아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 점, 미국의 4개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21개 절충 교역 최종 수출 허가 승인이 미정인 상태인 점 등을 제시했다. 국방연구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마저 한국형 전투기 등을 돌렸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03년과 2006년 예비 타당성 분석에서 보람의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지만 2012년에는 기술 부족과 경제성이 없으므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07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중간 보고했다. 국방 전문가들 중에서도 한국형 전투기에 반대한 인물들이 있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주형 박사는 2013년 유승민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보람의 체계 개발 비용은 가정사항과 개발 범위에 따라 다르나 1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개발 방안이 해외 구매 대비 2배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연구원의 노장갑 박사는 기술적 측면이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경험을 보면 위험성이 아주 크다면서 잘못되면 정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개발 초음속 훈련기인 T-50의 개발센터장을 역임한 전영훈 골든이글 공학연구소장은 국방과학연구소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충분한 국산화 부품과 핵심 기술 없이 의욕이 앞선 사업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와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지속했고 CJ 1호기 출고 시점이 다가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 무기 체계를 판단하고 시종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최근 경항공무원 등 미래 무기 체계를 둘러싼 공방에서도 일부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특정 군의 관점, 특정 군사 이론의 관점에 입각해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무기체계 도입 사업을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3. KF-X 시제기에 대한 기대와 해외발 최신 트렌드. KF-X의 시제기 조립 관련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다. 향후 한국 공군의 미들급 기체로서 사실상의 주력이 될 기종이다. 물론 이보다 상위 레벨의 F-35A나 F-15K가 있지만 페라리는 주말에 타는 것이라던 미공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 대장의 언급처럼 비행시간 당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드는 고성능 기종을 위해 위험도가 작은 임무나 평시 정기 공역 순찰 임무 등 일상적 공군 활동을 수행할 기체가 한국 공군엔 필요하다. 현재 미공군에서 F-35A의 시간당 운영 유지비 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이미 소개한 바가 있다. 제작사와 군소 획득 분야 관리는 어렵지만 비행시간당 운영 유지비 25,000달러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했지만 미공군의 최고 수장 찰스 브라운이나 공중전투사령부 책임자 마크 켈리 대장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위치에 따라 조심스럽지만 4.5세대 신규 기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세대 전투기용으로 충분히 신뢰성을 갖춘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4세대급 준스텔스 성능을 갖추며 시스템 개량과 업데이트, 정보 송수신이 빠르고 용이한 높은 아키텍처를 갖춘 4.5세대급 항공기? 현재 가시적 결과물에서 보자면 보잉의 F-15X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KF-X에게도 이 점은 시사점이 크다. 1. 운영 유지비와 획득 가격은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쌍발 엔진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고성능 전투기를 추구하기에 지출 억제가 쉽진 않겠지만 5세대 전투기의 운영 유지비 문제로 4.5세대 신규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미군 측의 주장에서 보듯 획득 비용과 유지 비용은 가능한 낮게 유지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KF-X의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될 것이다. 한국군을 위한 신규 제작 항공기라 도입 비용은 일정 부분 개발 비용이 반영되기에 높을 수는 있다. 하지만 운영 유지비만큼은 낮게 유지하려는 목표에서 양보가 이루어져선 곤란할 것이다. 이 시스템 구성의 선진화. 현재 곧 도입을 위해 빠르게 개발이 진행 중인 보잉의 F-15X는 겉모습은 기존 기체와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기존 기체들과 다르다고 미국 내에서 알려져 있다.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개인용 PC나 스마트폰의 운영체계는 성능 사양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일 경우 설치나 삭제가 용이하다. 오픈 아키텍처라 불리는 이런 시스템 구성이 기존 항공기에선 용이하지 못했다는데 F-15X는 개발 단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용자 측의 불만이 반영되어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한다. 물론 5세대 기체는 이런 기능이 이미 적용된 항공기라고 하고 한국 공군의 KF-X도 이러한 추세는 반영되고 있으리라 보는데 미 공군의 수장이 이런 시스템 체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최신형 F-16의 블록 70은 안 산다고 언급할 정도로 이건 중요한 문제다. 참고로 최신형 F-16의 구매 필요성은 트럼프 정권 당시 미 공군의 획득 담당 최고위 관리였던 윌 로퍼씨를 통해 알려져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현재 로퍼씨는 정권 교체로 전직이 됐고 현직인 신임 공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 대장은 F-16은 싫다고 발언한 것이다. 현재 상황과 근밀의 미 공군의 전망에 관해 미 공군 수뇌부와 항공기 제작사 담당자들이 견해를 밝혔다.